3001 해서 자 보자. 저는 이제 그 디스코드로 수업을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가외 수업방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를 켜서 화면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가외가 우리가 기초 가외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 가외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여기 돈 받고 가외하는 거는 그룹 가외로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번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5개월 과정으로 기초 가외를 무사히 끝냈고요. 그리고 기초 가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신 분들,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한 70%, 80% 분들 정도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이제 계속해서 듣겠다. 폴리오까지 해서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포플반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초 가외를 6개월을 들을 거예요. 이번에는 6개월. 그래서 그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딱 되면 10, 11, 12, 1, 2, 3. 3월이 딱 되면 이제 끝나는 스케줄로. 아닌가? 4월이 되면인가? 3월이 되면인가? 제가 6개월을 들을 거예요. 이 6개월은 제가 5개월을 해봤는데 좀 파트별로 조금 부족한 수업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6개월로 늘렸고, 커리큘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쵸? 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그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이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냐면 그냥 간단한 장면 또는 이제 물건 건을 이제 제작 가능해서 이제 사진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간단한 물건. 근데 막 엄청 뭐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거를 막 만들지 못하고요. 기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 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라고 하면 일하는 거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가, 그리고 다 만져보고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게 어떤 건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오래오래 해도 괜찮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정보 정도의 이제 그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CG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파트가 있는지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영화를 봤든 뭐 애니메이션을 봤든 뭐 어떤 컨텐츠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런 것도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막 들어오죠. 그쵸? 난 CG 해보고 싶다 이래서 막 다른 사람 연락도 주고 검색도 해보고 이러는데, 좀 당황스럽게도 뭐라고 해요?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떤 파트를 지원을 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파트라니, 나는 그냥 CG를 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근데 이제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 이제 들어오셨어요? 좋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CG는 되게 여러 개의 파트가 있고, 이제 그거를 다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모션 그래픽을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네마 4D, C4D 쪽 해보셨으면 손, 안 해보셨으면 발. 발이라고, 발도 없고 손도 없어요? 발이요? 오케이. 그렇죠. C4D 해보신 분 한 분쯤은 계실 텐데, C4D 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내가 영상 제작을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작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 쪽에서는 거의 나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편집하는 사람, 그리고 뭐 촬영하는 사람, 그리고 뭐 사운드 넣는 사람, 그리고 뭐 DI, 그래서 뭐 보정하는 사람,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빡센 실무 들어가지 않고는 이렇게 막 크게 나누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신다, 또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을 하셨다라고 하면 촬영부터 이제 아웃풋까지 혼자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내가 촬영도 하고 뭐 부금도 넣고 막 이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제 CG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내가 모델링부터 쭉쭉쭉 뭐 만들고 해서 애니메이션도 넣고 뭐 이렇게 조명도 깔고 이래가지고 하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제 메인 스트림은 그렇진 않다는 거야. 다 파트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죠? 파트가 다 나눠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되게 좀 예상치 못하고 좀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CG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에서 하나의 파트를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걸로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막 일을 해.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파트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초반에 취업하기 전에, 또는 CG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상 여전히 못 만들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상을 못 만들어요. 왜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한 파트만 하고 있으니까. 전 파트를 다 해야 뭘 할 텐데. 좀 곤란하죠, 그쵸? 이런 분들이 계실 테고, 또는 나는 어떤 영화나 어디, 뭐, 어떤 영상에서 딱 저거를 내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오신 거예요. 잘 들어오신 거고, 딱 저거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근데 그 파트가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파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함으로써 이 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이 파트가 진짜로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타임으로는 괜찮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파트가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파트가 무엇이 있느냐부터, 이제서야 라이브를 키신 분이 계세요? 이럴 수가.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보면, 일단은 우리가 업계에서는 스페셜리스트와 이제 제너럴로 나뉩니다. 제너럴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나눠요. 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특정 파트에서 스페셜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파트에서, 그래서 보통은 업계에서 크게만 나누면 모델링, 그리고 뭐 모델링 룩뎁, 이거를 좀 묶어서 볼 수도 있고요. 모델링 룩뎁, 요즘에는 묶더라고요. 이게 좀 나뉘는데, 룩뎁러로 또 나뉘는데, 이제 한꺼번에 요즘에는 라이팅, 렌더, 그리고 리깅, 애니메이터, 그리고 컴포지터. 지방님 결국 기초반으로 오셨군요. 지방님 K. 좋습니다. 네, 컴포지터, 그리고 FX.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요. 크게 이렇게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여기서 한 어떤 특정 파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고, 근데 왜 새싹이 없죠? 제너럴리스트는 여기서 2개 이상, 2개 이상을 실무 가능한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거의 웬만한 파트들 다 두루두루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어느 정도는 다 할 줄 아는 요런 게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제너럴리스트가 훨씬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약간 성향 차이인데,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해도의 부분에서 상, 중, 하 이렇게 나뉘겠죠? 이해도의 부분에서 여러 파트에 본인의 파트만 상까지 찍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페셜리스트는 이래도 돼. 그런데
이게 끝까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다 중간까지만 가는 거야. 중간까지만. 수다 떨지 마시고 중간까지만 가시는 거고. 그리고 포인트는 중에서 상으로 가는데 쓰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전체를 다 올리는 시간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로 취업을 하든 제너럴리스트로 취업을 하든 제가 봤을 때 취업하는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향 차이인데 무슨 성향의 차이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성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은님이 이제 뭐가 더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들은 어쨌건 전문가라고 보시고요. 제너럴리스트들은 이제 다 잘하는 뭐 여기저기 다 할 줄 아는 이제 능력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영화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영화 회사. 영화 회사를 보면 다 할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들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다 할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들은 여기 영화 회사에 이제 우두머리에 있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작업자들 중에서 이제 뭐 실장, 슈퍼바이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너럴리스트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너럴리스트여서 제너럴리스트인 게 아니라 이제 짬밥이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됐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모델러였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됐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왜 영화는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는 막 100명 이렇게 투입이 된단 말이야. 작업자들이 100명, 200명, 400명 막 이렇게.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다 잘하는 사람들. 한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그렇겠죠?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 다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도 있고 다 사람들이 많아. 근데 굳이 여기 모델러 20명, 라이팅 랜더 20명, 애니메이터 20명 이러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이거 3개 다 잘해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파트에 더 들어가서 이제 힘을 더 보태는 게 이제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영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화 회사는 보통은 스페셜리스트를 선호를 합니다. 스페셜리스트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모델링을 하는데 나 리깅도 할 줄 알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깅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거는 따로 있으니까. 다 파트는 나눠져 있으니까. 자, 근데 반면에 영화 회사는 사실 영화가 거의 이제 보통 영화가 뭐 2시간인데 2시간 만들려면 뭐 여러분들이 영화 후반 작업, VFX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6개월, 뭐 긴 거 1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광고회사 같은 경우 보면 광고회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가 5초짜리야. 5초짜리. 5초짜리에 뭐 이제 한 컷밖에 안 나와요. CG가 예를 들어서 한 컷. CG 한 컷인데 자 5초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러 부르고 룩댐러 부르고 라이팅 랜더 부르고 리거 부르고 애니메이터 부르고 FX 불러. 그래가지고 얘네들 월급 310줘요. 333 현자. 근데 한 컷 주는데 몇 천만 원씩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클라이언트가 한 컷 하는데,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 한 명이 받는 거죠, 그쵸? 이 사람들이 한 컷 하는데 이제 80만 원 주겠대요. 80만 원 다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한 명이 해가지고 80만 원 받는 거지. 한 이틀, 3일 작업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제너럴리스트들을 많이 써요.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광고회사 특성상 어떤 파트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파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가 좀 더 효율적이에요. 전 파트를 다 할 줄 아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다 뽑아놨어. 직원들을 다 뽑아놨는데 FX가 들어가는 광고가 지금 4달째 안 들어와. FX가 들어가는 광고가 전혀 4달째 안 들어와요. 그러면 FX는 이제 와가지고 뭐만 하겠어요? 핸드폰 게임만 하다가 퇴근하겠죠, 그쵸? 그러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전 FX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막 점심시간에 비싼 거 시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리거 뽑아놨는데 리거가 사실은 가장 할 게 없거든요. 이제 프로젝트적으로 리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리거 뽑아놨는데 안 써. 예, 6개월째 안 써. 이제 그러면 사실은 회사 쪽에서 되게 손해니까. 그래서 이제 제너럴리스트들은 광고회사 쪽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광고회사.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엇이 더 좋을까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러면 제너럴리스트가 괜찮아요. 제너럴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혼자서 전체를 다 만들고 싶다. 아트웍을 내가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너럴이 맞아요. 제너럴 안 하면 아마 막 몸이 막 근질근질 할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나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장인처럼 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스페셜리스트가 맞아요. 스페셜.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제너럴리스트들은 직업 특성상 광고 회사 특성상 좀은 일이 좀 빡셉니다. 근데 나는 워라밸을 중요시한다. 나는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스페셜리스트를 추천을 좀 드려요. 할 거 하고 집에 가는 할 거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추천드리고 근데 나는 약간 워커홀릭이다 라고 하신다면 나는 좀 한번 이제 하면 이제 푹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좀 제너럴리스트도 괜찮아요. 스페셜리스트들은 딱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커리어 내내 같은 일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괜찮다. 난 한 분야 어쨌건 점점 정교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점점 기술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거고. 근데 나는 이것만 하기에는 나는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어 라는 약간 성인의 ADHD 끼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제너럴 추천을 드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을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학원? 근데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페셜리스트를 시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페셜리스트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페셜리스트를 시키거든요. 학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학원들은 보통 그래요. 근데 제가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옵션들을 다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 제너럴리스트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 있습니까? 자, 그래서 파트를 좀 보시면 누가 오셨죠? 모르겠다. 누가 오신 거지? 파트를 좀 보시면 모파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모델링 파트. 자, 모델링 파트가 뭐냐면 우리가 영화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화 촬영. 이제 우리가 CG를 하는 게 사실은 영화 촬영을 페이크 치는 거죠. 영화 촬영 페이크를 치는 건데, 자, 그 모델링이라고 하면 소품 제작입니다. 소품 제작. 그래서 소품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뚝딱뚝딱 만드는 것까지가 딱 모델링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는 배우 캐스팅이죠. 배우 캐스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결론적으로는 반죽을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뭐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모델링 파트예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사실. 예, 모델링 파트는. 이제 막 뚜딱뚜딱 뭐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디자인은 모델링에 포함이 크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뭐 물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미지를 3D 오브젝트로 구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모델링이. 그리고 여기서 뭐 룩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룩뎁은 이 모델러가 만들어준 물건을 칠하는 겁니다. 색칠. 이제 재질을 입혀가지고 이게 뭐 플라스틱이든 뭐 유리든 쇠든 이런 식으로 어떤 재질을 이렇게 입히는 거를 룩뎁이라고 합니다. 그 뭐 전문적으로 뭐 되게 복잡한 재질이 있잖아요. 뭐 카페인트라든지 자동차 재질이나 뭐 젤리라든지 이러한 뭐 머리카락 재질이라든지
털 재질, 피부, 이런 복잡한 재질들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룩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는 모델러 뽑고 룩뎁러 뽑고 보다는 룩뎁을 잘하는 모델러를 뽑는 게 약간 요즘 트렌드예요. 근데 룩뎁러가 모델링을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델러 중에서 룩뎁을 잘하는, 왜 그러냐면 룩뎁 기술이 쉬워졌어요, 많이. 룩뎁 기술이 많이 쉬워져가지고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쉽게 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룩뎁 아티스트는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아티스트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뽑질 않아요. 네,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아티스트들은 많아요. 네, 근데 뽑질 않아. 제가 요즘에 공고를 다 뒤져봤는데 거의 한 30개 공고 중에서 룩뎁 아티스트만 전문적으로 뽑는 데가 5군데도 안 됐어. 그쵸?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뽑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뽑아요. 룩뎁을 잘하는 모델러를 대부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모델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룩뎁도 잘해야 된다. 색칠도 잘하는. 그래서 어쨌건 물건 제작. 뭐 다 제작이야. 네, 제작하는 사람들은 모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 렌더 파트가 있는데, 자, 라이팅 렌더는, 자, 라이팅은 우리가 아는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빛이에요, 빛. 그래서 실제로 조명 설치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라이팅 렌더 파트는 렌더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쵸? 렌더링은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사진 또는 동영상, 예, 현상, 뭐 녹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3D 상에 있는 거를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팅 렌더러 파트는 이제 내가 세트를 만들고요. 셋 드레싱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임무. 셋 드레싱. 그래서 모델러가 만들어둔 물건들을 조합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모델러가 만들어둔 걸 이제 배치를 하고, 위치를 배치를 하고, 카메라 구도를 잡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라이팅 렌더러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거. 이제 이 장면 안에 여기 태양빛도 넣고, 아니면 여기 조명빛도 넣고, 달빛도 넣고, 이런 게 이제 라이팅. 그리고 이거를 빠른 시간에 좋은 퀄리티로 아웃풋을 그 영상이나 이미지로 현상하는 파트가 이제 라이팅 렌더 파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팅 렌더 파트는 자고로 보는 눈이 좀 좋아야 돼요. 보는 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장소나 아니면 멋진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못 찍으면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러가 열심히 물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놔도 라이팅 렌더러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잘 못하면, 촬영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네, 촬영을 못하면 영상이 안 예쁜 거예요. 반면에 모델러들이 죽 써서 개판 쳐놨는데 이제 라이팅 렌더러들이 기가 막히게 조명이랑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해놨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씬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파트입니다. 그리고 영상 퀄리티나 이미지 퀄리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영향을 많이 주는 파트가 라이팅 렌더 파트예요. 씬에 있는 모든 걸 모아서 이제 그걸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리거와 이제 애니메이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거와 애니메이터 얘기를 좀 해보면, 보통 우리가 모델러가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캐릭터를 만들어도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반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죽. 그쵸? 반죽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반죽? 찰흙 반죽. 찰흙 반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캐릭터로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뼈를 좀 박아주고요. 뼈를 이렇게 박아줘요. 캐릭터에 이 반죽에다가 뼈를 이렇게 박아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뼈를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오네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마리오네트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조종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세팅 자체를 이제 우리가 뼈를 박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정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뼈를 박는 거는 리깅이라고 해요. 리깅.
리깅이라고 하고, 그리고 연기하는 거를, 캐릭터를 연기를 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거를, 조종수를 애니메이터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애니메이터는 좀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리거가 세팅을 해놓은 거를 애니메이터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좀 더 감정적으로 좀 더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는 거 이제 애니메이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사실 리깅이랑 애니메이팅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카메라 이런 것들까지 다 애니메이션을 잡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총 쏘는데 총이 탕 쏘면 이제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리깅 파트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열심히 달려요.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는데 자동차에 이런 메카닉한 세팅들도 리거들이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커튼을 열죠.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이렇게 딱 옆으로 미니까 추르륵 하고 이제 옆으로 가죠. 이렇게 모여요. 이런 것들도 리거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3D 씬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는데 그냥 단순한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메카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리거들이 다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버튼을 누르니까 저기가 열렸다, 문이 열렸다, 버튼을 눌렀는데 불이 켜졌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세팅들, 이런 것들을 리거들이 해줘요. 그래서 되게 엔지니어. 그래서 리거 파트가 좀 아트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많이 가장 멀리 있는 테크니컬한 파트가 리깅입니다. 테크니컬한 파트. 근데 여러분들은 CG를 시작하기 전에는 리거라는 파트가 있는지조차 상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게 왜 그러냐면 특성상 영상에서 가장 안 드러나는 파트예요. 그렇죠? 영상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다가 와 저거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시면 와 로봇 진짜 멋있다, 로봇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리고 막 로봇의 막 그 쇳덩어리 질감을 보면서 와 저거 분명히 CG일 텐데 질감이 저거 되게 리얼하다, 나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또는 막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서 쟤네들 그 엘사의 움직임이 되게 사랑스러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와 저거 뼈를 기가 막히게 박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그쵸? 트랜스포머 하는데 와 저거 로봇 뼈를 기가 막히게 박아놨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세팅했지 이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존재하는지도 몰라. 가장 안 드러나는 파트라 가지고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회사 뭐 100명, 200명, 300명 있어도 리거가 10명이 있는 곳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10명도 없어. 5명도 없어. 5명도 없고 한 3명 정도 있으면 괜찮게 있는 거예요. 300명, 400명 있다고 해도 3명, 5명? 5명까지 있는 회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건 10명 있습니다. 치방님 덱스터에 리거 몇 명입니까? 저희 밑에 이치방님 K 달고 계신 저 사악하신 저분이 지금 덱스터 다니시는데 치방님 덱스터에 리거 몇 명이에요? 몰라요? 시크릿 했는데 덱스터가 영화회사인데 이제 국내에서 제일 큰 영화회사요. 10명은 넘어요? 진짜로? 확실해? 왜냐면 지금 어디지? 모팩이 제가 알기로 3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덱스터가 10명이 넘는다고? 다 리거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CFX도 껴있으니까 그럼 아니지. 왜 기초반 오셨어요? 기초반 안 갔어요. 돈 안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거랑 애니메이터 역할이 이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컴포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컴포지터는 합성이에요. 합성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에다가 이렇게 막 뒤에다가 배경을 막 이렇게 까는 거죠. 3D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트랜스포머를 조정했으면 얘를 영상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합성 파트는 크게 영상에다 실제 촬영 영상에다가 이제 CG를 넣는 파트.
CG가 뭐 이제 뭐 3D가 될 수도 있고 뭐 2D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제 3D 어셋을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촬영 영상이랑 이걸 붙이는 작업이 이제 컴포지터입니다. 그리고 또 주된 역할은 뭘 없애는 작업, 없애기, 지우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캐릭터가 막 무협 영화에서 막 이렇게 날아가 와이어 타고 막 이렇게 날아가죠. 점프해가지고 뭐 히어로라서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 뭐 이거 3초 동안 날아가요. 3초가 24프레임이에요. 24프레임에서 곱하기 3에서 한 72프레임. 72프레임의 모든 이미지들을 해서 여기 와이어를 다 지워요.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컴포지터들이 야근이 좀 빡센 파트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그 로토 작업이 아니고 눕기 작업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건 그렇게 컴포지터가 어쨌건 합성하는 파트인데 뭐 이렇게 선 따고 이러는 것들 되게 많이 해요. 이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눕기 따보셨나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제 펜툴 커브 툴 이런 걸로 이렇게 따잖아요. 이렇게 따가지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을 프레임마다 다 해서 이렇게 지워주고 하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요즘에 또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포토샵 보니까 막 요즘에는 AI로 막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컴포지터가 아니라서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는 파트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합성하는데 촬영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합성하는 게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이해도도 커야 되고 영상에 대한 이제 이해도도 커야 되고 촬영 영상에 대한 카메라의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픽셀이나 뭔가 리얼함 같은 데서 또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컴포지터는 2D인가요? 컴포지터는 2D 컴포지터와 3D 컴포지터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컴포지터다 라고 했을 때 나는 2D 컴포지터다, 3D 컴포지터다 이렇게 있는데 2D 컴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바로 3D를 안 배우셔도 돼. 3D 크게 안 배우셔도 돼. 그냥 로토만 배우면 됩니다. 로토만 배우면 되고 3D 컴포지터는 좀 달라요. 그분들은 게다가 국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3D 컴포지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툴이 이제 누크 X 써가지고 완전 3D 쪽에서 이제 막 돌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파티클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제 또 교육기관도 많지가 않고 왜냐하면 일단은 누크 X는 논 커머셜이 안 된단 말이죠. 교육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용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는 크랙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공부하기도 까다롭고 이제 좀 그런 파트예요. 뭐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3D 컴프 쪽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라이센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 하려면 1,300만원 정도 내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컴포지터도 아닌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크랙을 쓸 수도 없고 크랙 쓰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컴포지터는 합성이다. 그래서 막 폭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러가 만들어 놓고 컴포지터가 그 라이팅 렌더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결과물들을 렌더러가 이제 뽑아둔 이미지나 영상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합쳐서 붙여놓는 거예요. 레이어링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 이제 그게 컴프 파트. 그리고 FX 파트. FX는 사실 저희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전혀 다르고 저희하고 하는 게 결이 너무 많이 달라요. 결이 너무 많이 다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도 FX를 잘 하지 못해요. 일단 가장 크게 후디니라는 툴을 써야 되는데 이제 FX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후디니라고 해야 되는데 후디니가 좀 많이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디니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제너럴하게 뭐 마야랑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도 같이 후디니랑 한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해요. 아마 진도를 얼마 못 나가고 포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게 재밌는 툴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기술적인 툴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코딩도 좀 이제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툴 특성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FX는 저희 쪽에서는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FX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른 데로 가야 돼. FX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 FX는 뭐냐면 특수효과예요. 특수효과라서 딱 거의 한 좀 지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한 10개 정도? 폭발, 그리고 물, 불, 연기, 전기, 뭐 이런 에너지, 뭐 에너지 같은 거, 막 모래, 약간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느낌? 뭔가 모델러가 막 찰흙을 빚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FX 파트예요. FX 파트. 뭔가 중력이랑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 충돌이랑 중력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FX 파트인데, 그 후디니라는 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하셔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그 보스파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CG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스파이트라고 해서 그 한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1년에 2번씩 챌린지를 합니다. 챌린지. 이제 3D 렌더 커뮤니티 챌린지를 해요. 그래서 한 4,000명, 5,000명 정도의 이제 참가자들이 어떤 형식에 맞춰서 5초짜리 영상을 보내요. 5초 영상을 보내고 4, 5,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500초짜리 영상을 만듭니다. 500초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서 1, 2, 3등한테는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고 뭐 1등한테 떨어지는 상 정도가 한 800만 원 규모?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뭐 그런 건데 1, 2, 3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명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100명에만 들어도 전 세계에 있는 CG 아티스트들이 웬만하면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을.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챌린지니까. 이제 어쨌거나 제가 보스파이트에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제출을 했는데, 거기부터 보시면 막 이제 막 미사일 날아가면서 막 연기 나고, 막 불 나고, 그죠? 바닥 폭발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서브 툴들로 다 해결을 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히 혼자서 FX만 조지겠다라고 하시면 후디니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서브 툴들로도 가능하다. 나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후디니보다는 다른 툴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파트가 모델러, 룩뎁, 이젠 좀 이제 보이죠, 그쵸? 라이팅, 렌더, 리깅, 애니, 컴프, FX,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들도 대충 아셨죠, 그쵸? 혹시 하나님 저는 이 파트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이게 유튜브도 아닌데 이게 딜레이가 이렇게 느려서야 저요. 컴포지팅? 리깅이랑 애니요? 다 이거 한번 해보시고 느껴봐야 됩니다. 그죠? 컴포지팅 하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요. 한번 다 해보고 합시다. 컴포지팅? 좋아요. 6개월 뒤. 6개월 뒤 모델러를 꿈꾸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트는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요렇게 이 정도까지 다 같이 해보고 싶다. 요렇게 해도 다 같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너럴리스트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렇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은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인데 아마 몇 시간을 할 거냐는 그냥 그 이후에 무슨 스케줄 잡아두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파트를 알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2시간 이상은 할 겁니다. 2시간 이상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길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1시쯤에 끝날 수도 있어요.
새벽 1시쯤에 끝낼 수도 있고 4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쉴 거예요. 10분 쉬고 이거를 이제 몇 번 반복하느냐 몇 번 반복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진도를 쭉쭉 나가고 제가 준비한 것들만 다 끝내고 이제 수업 끝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빨리빨리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가 나갑니다. 예, 과제가 나가는데 과제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서 막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2주, 3주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퀄리티가 좀 낮더라도 과제를 후다닥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는 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퀄리티를 내든 간에 시간 지켜주시는 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러면 일요일까지예요 라고 하면 일요일 전에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세요. 월요일에 제출을 해놓으시면 안 돼요. 어디로 보내요? 아직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예, 아직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한다 이러면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간을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뭐 완성을 못 해가지고 그래도 해주세요. 일요일까지. 완성을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도 한 것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일요일에 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더 만져보고 내일 낼게요. 이러면 안 돼요. 시간 무조건 중요합니다. 시간. 자, 그리고 과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케줄을 하라고 해서 스케줄 표를 얘기를 했잖아요. 스케줄 표. 그런데 저희가 스케줄 표를 여러분들이 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거는 출석 시간표입니다. 출석 시간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4시간씩 듣고 이러는 건 사실 크게 가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교육은 유튜브에도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려놨어요. 그죠? 그렇게 막 가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만 판다고 하면 한 18,000원에 팔 것 같아요. 풀강의 다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다 박리담이니까 이제 어쨌건 그래서 그건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내는 비용의 80% 이상은 평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일에 여러분들이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이게 여러분들의 내는 비용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수업만 딱딱딱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돈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만 들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은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제가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거. 그리고 공부를 시키면서 뭐 과제 도와드리고 이러는 거에 여러분들이 내는 돈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약간 기초반 정도면 제가 딱 수요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수요일에 포트폴리오 반 OT를 했어요. 포폴 반 OT. 왜냐면 8월달은 지금 방학이었고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방학이었거든요. 5개월 동안 달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반을 이제 수요일에 OT를 했는데 그때 OT 그 포폴 반 학생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권장 작업 시간 12시간 얘기했어요. 12시간. 최소 8시간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CG 작업하실 때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매일매일 12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라라고 제가 권장을 드렸어요. 근데 기초반이 막 12시간 할 건 없어요. 그쵸?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수업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초반 분들은 제가 권장해 드리는 시간은 하루에 한 6시간이면 좋을 텐데 최소 4시간은 하셔야 돼요. 4시간 정도 공부. 혹시 저는 살면서 공부를 2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그쵸? 다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책 보는 것도 아니고 책 보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출첵 시간표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들이 그 표가 있죠. 여러분들 작성하셨던 표 뭔지 아시죠?
그거에다가 내가 출석할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출석할 시간을. 출석할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딴 거 막 여기 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내가 출석할 수 있는 시간만 체크를 해줍니다. 출석할 수 있는 시간만.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디스코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저는 디스코드를 켜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바꿔요. 체질을. 예. 디스코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셔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기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막 야자 하잖아요. 야자 할 때 선생님 저는 집에서 공부해야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는 애 중에서 약간 성격 이상한 애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저는 야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안 보내주잖아요. 그쵸? 요즘에 보내주려나? 요즘에 보내줄 것 같은데. 어쨌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시간 정해두시면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 오늘 부모님 생신이시다.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여기 저희 디스코드에 여기 어텐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어텐던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오늘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저녁에 약속이 생겨가지고 생일이라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텐던스에다가 글을 써주셔야 이제 제가 출석 체크를 할 때 이분은 내가 굳이 연락을 안 드려도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안 계신다 라고 하면 제가 개인톡 보낼 거예요. 개인톡 보내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정신 안 차리시냐고 험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위치 파악을 할 겁니다. 위치 파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 디코방에서 그거 할 수 있게. 그리고 항상 어텐던스를 많이 이용을 해주셔도 뭐라 안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는데 제가 출첵할 때 어디 간 거야 하고 찾지만 않게. 밤에 해도 되냐고요? 밤에 해도 돼요. 밤에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디스코드 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그래서 그 계획표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당장 제출해 주세요. 당장. 그거 스케줄이 만약에 내가 며칠 뒤에 화요일이 돼서야 스케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외하시고는 끝나고 나서 바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저희 그 디스코드 좀 설명을 드리면 디스코드 내가 써봤다. 지금 옛날부터 쭉 써왔다 하시는 분 손. 나 처음 써본다 하시는 분 발. 써왔다. 그쵸? 대부분 역시 지은님 처음 써보세요. 다른 분들 다 이거 제가 일기 때는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역시 요즘에 다들 연령대가 낮으셔서 그런지 디스코드가 입지가 크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디스코드 이름이 화나스쿨이에요. 그쵸? 화나스쿨이고 이게 그 가외용 디코방은 아닙니다. 디코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화나스쿨은 여러분들이 CG업계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CG업계 CG업계 계셨던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중에 CG업계 이제 한 5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저희 화나스쿨이 유명해요. 저희 화나스쿨 스터디가 유명합니다. 저희는 스터디 그룹이에요. 스터디 그룹이고 가외를 받기 전에도 화나스쿨은 유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깨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직을 하면 이제 화나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위에서 혹시 화나님이시냐고. 왜냐하면 제가 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꽤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나스쿨이 유명한 스터디 그룹이에요. 스터디 그룹인데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가외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외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CG업계에서 하팔이나 듣보잡은 아니에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화나스쿨의 가외용 디코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서 스터디 멤버분들이 계세요. 멤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반 OT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뭐, H추, 모디파이,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쵸? 예, 이분들은, 특히나 이제 P나 K가 안 달려 계신 분들도, 저희 이치방님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기존 멤버분들이세요. 기존 멤버.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멤버분들이시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50대 분도 계세요. 50대 분도 계시고, 경력도 20년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실무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준생분들 뭐 CG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디스코드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수 있어요. 보통은 여기에 3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 외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막 평소에 친구들이랑 대화하듯이 뭐 친하게 지내는 건 괜찮지만 이제 보기에 불편한 언행이나 그런 건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디스코드에서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 저도 되게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동갑이다. 저랑 동갑이네요. 말 놓을까요? 이런 거 금지예요. 아시겠죠? 저희 뒷구방에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아마 신지은 님이 나이가 제일 어리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은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혼납니다, 진짜로. 안 되겠죠, 그쵸? 항상 이제 존칭을 써주시고, 저한테도 존칭 써주시고, 뭐 친하다고 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 제 친구예요 이러면서 친구야 인사해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돼요. 네, 항상 다 모두에게 다 높임말. 예. 아시겠죠? 제 점잖은 디스코드 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업은 디스코드로 할 거고요. 수업은 디스코드로 할 거고, 이거를 수업을 할 때마다 저는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이게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동시 송출이 돼요. 동시 송출이 되고, 이거는 일부 공개로 갑니다. 일부 공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링크가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가해 수업 링크가 있는데, 가해선 그 링크를 쭉쭉 보시면 이전부터 옛날부터 해왔던 수업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매월 이제 매주 노드 개론 뭐 기초반 수업 수업 이래가지고 수업한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도 뭐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모르는 거나 애매한 거나 더 알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 제가 여기 디코방에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진짜 수업이 전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제 수업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디스코드 방에서, 여기 다른 분들이 다 여러분들보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내일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 여러분들보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웬만한 분들은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다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나 여기 P부터 있는 분들 있잖아요. P부터 있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고수들이니까 네, 고수분들이니까 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라. 네. 그래서 수업은 디스코드로 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인데 여러분들 아직 네이버 카페에 초대가 안 됐죠, 그렇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자료 공유랑 저희 과제 제출용으로 나옵니다. 제출.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아이씨, 항상 여기 로그인이 풀리냐? CG 스터디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이네요. 이러면서, 그죠?
이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데일리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데일리 리포트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제가 그 한 주간 과제로 드렸던 것들, 과제로 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로 여기에서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공부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에다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뭐 여기에 보시면 뭐 공부 자료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금 많지가 않지만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올리실 거다. 이거 초대를 해볼까? 어떻게 초대하지? 초대하기. 초대 링크 해서 링크 복사하고 자, 제가 여기다가 올릴게요. 지금 들어오세요. 이것도 비공개 카페라 가지고 비공개 카페인 이유는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어쨌건 다 신청을 해주시고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10시 5분에 다시 얘기할게요.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자, 볼까? 가입 승인 대기자 4명. 왜 4명밖에 안 되지? 주민님 계시고, 영사 다현님. 아, 그래, 미리 신청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기초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아침에 가입하고 시간표도 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과제. 과제는 어쨌건 저기다가 올리시면 되고,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한테 따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돼요. 따로. 시간표를 제가 여러분들 고정 시간표가 있으니까 좀 그걸 감안해서, 예. 저도 시간표 29일이 되어야 29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좀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노트북 쓰시는 분? 손. 나는 컴퓨터 쓴다. 그 데스크탑이 있다. 발. 노트북 쓴다. 손. 발발발. 제발. 지은님. 아닙니다. 발. 근데 저 노트북은 최대한 저희가 데스크탑으로 바꾸는 거를 진짜 권장을 합니다. 잠만. 저 일부러 이거 하려고 3월달에 노트북 새로 샀는데, 그쵸. 내가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조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사야 되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노트북은 포터블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같은 스펙이라고 해도, 스펙 100이라고 해도 사실은 퍼포먼스는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같은 스펙이, 심지어 가격은 더 비싸고, 노트북의 장점은 어쨌건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하지만, 저희는 들고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저는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뭐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안 먹힙니다. 그쵸?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히키코모리처럼 작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데스크탑을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건 간에 저희가 조립형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펙이 CG 하실 때 스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요. 여러분들 노트북으로는 좀 감당이 어려워.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기초 과정이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가외 기간 동안은 기왕이면 데스크탑을 어느 시점에는 좀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느 시점에 사는 걸. 그리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린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데스크탑 쓰는데 스펙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램 정도, 램 정도는 좀 맞춰주시는 거. 램 내가 16 쓴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16 이렇게 쓰지 않고 한 64 정도는 써주셔야 되고. 이제 뭐 지금 GPU 같은 경우도 그래픽 카드도 맥북 안 돼요. 근데 맥북은 안 됩니다. 맥북은 우리 국내 업계에서는 CG 업계에서는 맥북을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상한 사람들이 노트북에 지금 맥북이에요? 네. 진짜. 자, GPU 같은, 근데 맥북은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컴퓨터를 우다닥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GPU 같은 경우도 저는 3060 RTX 3060 이상 버전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 정도 스펙 이상 버전을 좀 추천을 드리고 CPU도 이제 거의 뭐 추천드리는 건 뭐 13세대 이런 거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건 좀 괜찮은 걸로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어차피 계속 디벨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모니터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 추천드립니다. 모니터 2개 듀얼 모니터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안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쓰고 있어요? 네, 안 쓰고 있어요? 자,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매직 마우스 아니 무슨 매직 마우스가 뭐죠? 매직 마우스 안 되냐고요? 제가 매직 마우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제가 말 한번 해볼게요.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하나를 쓸 때랑 두 개를 쓸 때는 완전 달라요. 그 효율성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수준이 아니라 곱하기 한 5 정도의 수준으로 효율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려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맞아요. 제 수업을 들으시려면 하나는 어쨌건 컴퓨터를 켜두셔야 되는 거고 가외를 열어두셔야 되는 거고 하나는 어쨌건 여러분들이 또 옆에서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듀얼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만약에 지금 구매를 하실 때 장만을 하실 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굳이 비싼 거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약간 당근마켓 추천드리거든요.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이제 모니터 하나 더 크기가 같지 않아도 돼요. 크기가 같지 않아도 되고 물론 저는 지금 모니터를 좀 큰 걸 써요. 저는 21대 9 해가지고 좀 여기 34인치짜리 34인치짜리 두 개를 쓰거든요. 뭐 목 안 아프냐 이러는데 목 안 아파요. 뭐 눈 안 아프냐 하는데 눈도 안 아파요. 이렇게 쓰는데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이제 쓰는데 근데 내가 모니터 아예 없는 상황에서 산다라고 하면 두 개의 기종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기종을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색깔이 또 다르고 이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 이러면 색깔 어차피 못 맞춰.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모니터에 무슨 뭐 프레임이나 뭐 색 구현율이나 이런 거 좋을 필요 크게 없습니다. CG 하시는 데 있어서 그거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건 굳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제 그럴 상황이 되면 맞춰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돈이 좀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태블릿을 사셔야 됩니다. 태블릿 여러분들 태블릿을 좀 사셔야 돼요. 태블릿이 뭐냐 라고 하면 태블릿 PC 아니고 타블렛 펜 마우스 이렇게 펜 이렇게 있는 이거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와콤 타블렛 뭐 이런 거 사셔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혹시 있으시면 좋아요. 있는데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긴 해요. 근데 아이패드 안 돼요. 타블렛 PC가 아니라요. 이게 그 마우스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마우스. 매직 마우스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쓰는 이제 타블렛 펜이에요. 타블렛 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이게 막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혹시 내가 예전에 그림을 그려왔어가지고 액정 타블렛이 있다. 액타가 있다. 판타다. 뭐 이런 게 있다 하시면 계속 그거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 2개월 차, 3개월 차 이때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한 이제 4주 동안 쓸 거고요. 그리고 CG 하시면서 계속 쓸 거예요. 이것도 당근마켓에서 사도 돼요. 당근마켓에서 사면 굉장히 좋죠. 좋은 걸 쓰겠다. 오래오래 좋은 걸 쓰겠다라고 하면 좋은 거 쓰겠다. 라고 하면 정품으로 이제 산다 하면 38만원. 갑자기 막 부담스럽죠, 그쵸? 그런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그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거의 한 3번 썼다는 걸 이제 20만원에 샀어요. 최근에. 20만원 정도? 예. 내가 15만원 불렀다가 안 돼요. 20만원 해가지고 20만원 불렀던 것 같은데 20만원 불렀던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좀 중국산의 저가형,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마콤 타블렛 중에서도 이제 인투오스 프로라고 되게 좋은 기능인데, 그냥 내가 집에서 어쨌건 연습용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8만원, 뭐 10만원,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도 충분히 좋은 거를 쓰실 수 있어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물론 차이는 크죠. 차이는 크지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쓰는 데 있어가지고. 차이는 커요. 예, 좋은 거 같은, 안 좋은 거는 차이는 크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그래서 뭐 15만원, 17만원, 뭐 이 정도 사이 선에서도 예, 타블렛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분들한테 이제 3만원 막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타블렛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으로 배우셔야 되는 프로그램은 마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야.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배우고요. 중심으로 배우고, 그 외에 이제 서브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유료예요, 사실. 다 유료고,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다 유료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곤란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학생이신 분들은 학생용. 최대한 학생이신, 근데 고등학생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고등학생이 학생용,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시죠, 그쵸? 네. 고등학생이 학생용 라이센스? 대학교부터 좀 가능하지 않나? 학생증? 그래서 어쨌건 유료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유료를 안 쓸 거예요. 다 무료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OT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OT의 목적 중에 하나. 저희가 가외잖아요, 그쵸? 가외예요. 가외기도 하고. 자, 다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하나 더 올라와. 오케이, 좋아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희는 수업 때 불법으로 할 거예요. 불법 수업. 수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불법 자료들, 불법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드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도 다 불법으로 할 거예요. 다 불법으로 할 겁니다. 뭐든지 다 불법으로 할 거예요. 이게 비싼 것들이 퀄리티가 좋아요. 네, 그쵸? 그렇게 당연한 거죠. 비싼 것들이 퀄리티가 좋은 건. 그래서 그 비싼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크랙을 쓸 겁니다. 크랙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라이센스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제 정품처럼 불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업계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고, 회사에서는 이제 걸리니까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학생분들은 대학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자료, 뭐 소스, 그리고 뭐 영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료예요. 전부 다 유료고 배포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스쿨 어때요? 하니까 거의 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답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스쿨 어때요? 이러면 굉장히 정직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수업을 하는 그런 곳이다. 그냥 수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료로 이제 여러분들을 고퀄리티로 키워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나님이 있는데, 화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모델링을 가르친다. 모델링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가르치는데, 전국에서 제가 모델링 제일 잘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저보다 훨씬 경력 많은 모델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 제일 잘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완전히 월드 클래스의 이제 모델러가 강의를 냈어요. 강좌를 냈습니다. 이 강좌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 거. 제 수업도 제 수업인데 저는 월드 클래스 분들이 수업하고 이제 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불법이죠, 사실은. 강좌 뭐 이제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다 드릴 겁니다. 자료들도 다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군 이러면서 쓰시면 돼요. 그렇군 이러면서 쓰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렇죠? 네. 갑자기 하나님한테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막 신고한다 이러면 우리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나쁜 짓이지만 뭐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예, 그렇죠? 어쨌건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비공개로 한 이유도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료 자료들이에요. 다 어디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자료들인데 거기에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뭐 사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튜토리얼 폴더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튜토리얼 폴더가 있는데 AA 튜토리얼 해가지고 용량이 한 몇 테라가 됩니다. 몇 테라가 되고 튜토리얼 보시면 여기에 뭐 2D 애니메이션, 뭐 아놀드 시네마 4D, 뭐 CG월드, 뭐 캐릭터 크리에이터, 컬러, 컨셉 이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튜토리얼들을 이제 다 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CG 관련해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거의 제가 다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유료예요. 다 유료고 무료인 건 안 넣어놨어요. 무료인 건 그냥 가서 보면 되니까 인터넷 가가지고. 근데 유료인 거는 제가 이렇게 다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2.42테라, 이렇게 한 2, 3테라 정도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제가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독학이 어려워요. 독학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리는데 독학이 어렵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내가 뭐 CG를 하면서 뭐 수업을 들을 거면서 뭐 별의별 거 싹 다 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옛날부터 품모았던 궁금증이라든지. 잠시만요. 그래요. 잠시만요라는 단어가 좋네요. 네. 네. 제가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하는 프로그램, CG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컴퓨터 뭐가 좋냐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다 메모하셔가지고 이번 주 수업 다음 주 9월 2일부터요.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할 때 마이크요? 질문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괜찮은데 질문할 때 마이크는 좀 이제 너무 할 말이 많다라고 하면 마이크 쓰시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채팅으로 채팅으로. 왜냐하면 오디오가 너무 겹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작업할 때는 언제든지 마이크 켜서 대화하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는데, 자 1번 다 메모하세요. 이거 마야 2023.3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저번 기수는 2022로 했었는데 2023 버전으로 할게요. 하나님 지금 2024년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23년도구나. 마야는 24까지 있거든요. 근데 24는 이제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23 버전으로 씁니다. 자, 저 인디 버전 깔아서 24로 이미 깔아줬어요. 괜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설치가 좀 까다로워요. 24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죠. 네, 근데 지금 23으로 설치를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 파일을 드릴 거예요.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VLA라는 걸 우리는 갈 거예요. VLA 버전 6. VLA 6으로 갈 거고요. 이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24 VLA 제가 깔 데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24 VLA 지금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23으로 가는 게 좋고. 자, 그리고 3DX 맥스 설치하셔야 돼요. 맥스도 2023 버전으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폼 마야죠. 그리고 Vray 6 이것도 맥스 설치해 주셔야 돼요. for 맥스. 자, 기본적으로 이제 3D 툴은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서브스탠스 페인터. 페인터 설치를 해주시고요. 서브스탠스 페인터. 버전 몇이냐? 버전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포토샵,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리미어 다 아시는 툴들이죠. 네, 포토샵, 에펙, 프리미어, 뭐 아니 그 일러 필요 없습니까? 일러스트 안 써요. 네, 일러스트는 제가 없어요. 네, 제가 없고 쓸 일도 없어요. 일러스트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맞다. 마이크도 좀 사주세요. 마이크. 여러분 마이크가 없다라고 하시면 마이크 좀 사주시면 좋아요. 마이크.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마이크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 방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뭐 질문할 거 많은데 막 우리가 막 채팅으로 막 답답하게 아니 하긴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런 것보다는 마이크로 좀 편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마이크 좀 필요하고 그리고 누크는 지금 설치하지 말고 지브러시 지브러시도 이제 2023 이상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브러시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지브러시, 포토샵, 서브스탠스 페인터, Vray, 맥스, 에펙 포토샵, 브릿지? 그래요. 그리고 8번에 철자 맞나? 모르겠네요. 퀵셀, 브릿지. 요것도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요. 마모셋 필요 없고요. 네. 또 뭐 있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서브 툴이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자, 메모 다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애니데스크 애니데스크라는 거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샌드 애니웨어 샌드 애니웨어. 자, 애니데스크는 여러분들이 혹시 팀뷰어 같은 거를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데 제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 다 써봤는데 애니데스크가 가장 적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니데스크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나에 무슨 뭐 크롬 원격 제어 안 됩니까? 저희는 무조건 애니데스크예요. 이것만 쓸 겁니다. 애니데스크 쓸 거고요. 자, 샌드 애니웨어 이거는 P2P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P2P라고 하면 이제 person to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메일로 파일을 보낸다 이러면 뭐 네이버에서도 이제 2GB가 최대잖아요. 그런데 샌드 애니웨어에서는 거의 무제한이에요. 한 100GB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 애니웨어 쓰실 거고, 제가 막 튜토리얼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학생분들한테 튜토리얼 보내드리는데 튜토리얼이 47기가야. 네, 그러면 이메일로 못 보낸단 말이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외장하드로 이제 담아가지고 외장하드 택배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샌드 애니웨어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라박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 테라박스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쿼드 디렉터리 dir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다 무료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도 다 무료입니다. 크랙 받을 필요 없어요. 쿼드 디렉터리는 파일 탐색기 프로그램인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쿼드 디렉터리입니다. 이게 자, 이 친구가 쿼드 디렉터리야. 이 친구.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파일 탐색기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지고 이제 좀 우리는 폴더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CG를 하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되게 필수적이에요. 복부 타기도 편하고 파일 찾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탭 만들어서 이렇게 폴더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폴더도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서 쓰기로 합니다.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하나님 자 여러분들 쓰고 계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 불편해가지고 안 쓰려고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불편할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편한데 다 적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꾹 참고 뭐 2주든 3주든 한 달이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붙여야 여러분들의 기량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코드 디렉터리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퓨어랩 퓨어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퓨어랩이야. 철자는 순수한 퓨어 랩 LEF 퓨어 레퍼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어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구글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찾는다. 뭐 고추 잠자리 찾는다 했을 때 이제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가 있잖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렇게 딸려와요. 이렇게 여기 뭐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크랍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다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해서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랍해서 우리가 CG 작업을 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레퍼런스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에요. 그래서 이 퓨어랩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퓨어랩 이것도 무료인데 거기에서 막 얼마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 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0 치고 이제 내시면 돼요. 0달러 치고 내면 다운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퓨어랩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쓰셔야 되는 게 다운 받으면 되는 게 에브리띵이라는 이제 이거는 이제 파일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탐색 프로그램.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여기 검색 이렇게 하잖아요. 검색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방금 스케일 가이라는 걸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D 드라이브에서 여기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스케일 가이를 쳐도 이게 세워라 내워라란 말이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쵸? 파일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죠. 검색 안 되죠 그쵸? 심지어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에브리띵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여기서 스케일 가이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스케일 가이에서 이제 여기서 종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CG 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아직도 안 나왔어. 봐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설치를 해주시고 에브리띵 설치해 주시고 또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PD 플레이어? 맞아요. 여러분들 그 뷰어 쓰시는데 그 CG를 하실 때 사용하는 포맷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JPG나 뭐 PNG 이런 것만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게 달라요. 그래서 다음파 플레이어요? 다음파 플레이어도 받아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EXR 이런 좀 생소한 걸 쓰기 때문에 이거에 적합한 플레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PD 플레이어라든지 플레이어 또는 이제 카오스 플레이어 이런 뷰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플레이어가 이거 두 개 PD 플레이어 다음 버전이 이제 카오스 플레이어인데 아마 카오스 플레이어로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파 플레이어 옵시디언은 필수는 아닌데 예, 다음파 플레이어도 쓰면 좋아요.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또 있나? 또 디렉터리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쵸? 다음에 또 생기면 저희가 진도 따라서 또 생기면 제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공해드리고 자 프로그램 어떻게 받느냐 라고 하면 자 구글에서 파일 CR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사이트예요. 파일 CR. 그래서 이 파일 CR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비기스트 소프트웨어 뭐 다운로드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VLA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제 카오스 VLA4 뭐 스케치업 3D 맥스 이건 잘 보시고 하나님이 3D 맥스 받으랬으니까 요것도 이제 다운을 받고 여기서 뭐 마야도 찾아가지고 어드밴스 4 마야 마야도 찾아서 VLA 다운 받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신 버전은 최신 버전 제가 따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다이렉트 다운로드 이런 거 들어가셔서 아니면 또는 이제 여기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마야나 이제 맥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ds 맥스 검색을 하셔서 이거 잠깐만 3D 스튜디오 검색이 안 되네 이거. 맥스 여기 오토데스크 3ds 맥스 24까지 나와 있는데 23 받으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버전들이 있어요. 24, 23.33, 23.3 여기 23 버전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디코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은 사실 뭐 24시간 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도 하셔도 되고 디스코드에서 들어와 있으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디스코드에 자주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저를 찾으시면 하고 아니면 그 주위에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렇고 또 해야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해야 되는 말이 이제 질문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23 버전 마야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에서 돈 나가는 거는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한 거 환불. 결제 환불되면 환불되면 환불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앱이랑 그리고 타블렛 값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돈 나갈 일이 없죠? 기초반분 여기 다른 분들 중에서 또 있나요? 계좌 어디냐고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지 마시고요. 선물 받은 걸로 타블렛 사야겠어요. 그리고 가회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회비 납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월 1일 1일 안에는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일찍 하셔도 돼요. 뭐 26일 뭐 이때부터 쭉 하셔도 되는데 어쨌건 월말에 하시면 돼요. 월말에. 근데 월 초에 하시면 뭐 이제 2일 3일 이때 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월 1일 전까지는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네, 얼마인지는 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반을 끝나고 파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반을 제가 포플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리깅이나 N이나 이제 이런 파트들은 제가 포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 또는 뭐 자료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두시고 만약에 저하고 좀 맞는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포폴반 진행하셔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면 포폴 비용은 지금 내시는 것보다 이제 10만원 낮아요. 10만원 낮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월별 결제고 똑같이 하는 거고 진행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있을까?
아직 없어요? 노트북으로 저 프로그램 다 못 가나요? 아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단축키 자체가 달라요. 프로그램 단축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기 맥북에는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 알트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없지 않나요? 알트 알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CG 하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쓰는 데 있어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커맨드 막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 다 달라. 예, 시스템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거기서도 또 경로도 다르고 이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맥을 쓰면서 경로 문제로 저한테 질문을 한다 하면 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 뭐 사는 게 좋나요? 컴퓨터는 이제 저기 어디냐, 남이 산 거 따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PC는 PC는 혹시 최근에 견적 내신 분 안 계신가요? 견적 내신 거 그냥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컴퓨터는 노트북처럼 무슨 어떤 상품, 어떤 제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품 그게 아니라 이제 조립식이거든요. 조립식. 파일 CR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전체 프로그램 설치 파일 CR에서 웬만하면 다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던 뭐 쿼드 디렉터리나 이제 퓨어랩이나 뭐 애니데스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도 있고 아마 거기 파일 CR에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다 있고, 크랙 안 풀리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견적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맥북 누가 사라고? 네, 곤란합니다. 네. 그렇죠? 네이버에서 봤어요? 네, 네이버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보시면 안 돼요. 견적이요? 아이폰, 저기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제품들이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크게 다행입니다, 사실. 네, 만약에 그, 일반 노트북 썼다가, 아니요, 많이 떨어져요. 네. 네. 가격 많이 280만원에 샀는데, 100만원? 100만원이라고요? 100만원 떼라고요? 그럼 내가 사야,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100만원? 그거밖에 안 돼요? 오래된 거 아닐 텐데, 이번 주, 올라간 상품이, 네. 애플 그렇게 안 떨어질 거예요. 옛날 제품 아닌가? 네. 옛날 제품일 수도 있어요. 네. 280만원이면 그렇게 막, 예. 안 떨어집니다, 애플이. 그런가는 반말이고, 맞아요. 그런가는 반말이에요. 네. 항상, 150 하던데도 반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데스크탑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립형 컴퓨터예요. 저희가 쓰는 거는 조립식. 조립식이기 때문에 뭐 A 컴퓨터 사세요, B 컴퓨터 사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혼잣말. 참고로 저희 디스코드 방에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 혼잣말이 안 고쳐져가지고 저한테 지금 2년째 갈굼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혼잣말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2년째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네. 근데 지은님은 빠르게 고치셔야 됩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지금 2년째 지금 고치는 게 쉽지가 않은 건 저도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파일 CR에서 네이버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 저희는 디스코드, 디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이거 세 가지로 할 거예요. 카톡 세 가지로. 다음 주부터 수업 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공지를 드린다 이러면 그때그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한다 하시는 분, 난 특별히 못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 특별히 못한다. 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영어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한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 손. 나는 영어 이거 답이 없다 하시는 분 발. 제가 프리토킹 시킬 거 아니고, 네, 알파벳 정도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영어가 뭐 러시아어처럼 들린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영어가 러시아어처럼 전혀 안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말하면 한 30%, 40%, 50%는 알아듣죠, 그렇죠? 제 걱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12%? 야, 12%? 예. 그 정도면 뉘앙스만 듣는 거 아닙니까? 뉘앙스만. 이제 12%면 약간 12%면 어느 정도냐면 그 칭찬 양파, 욕먹는 양파가 이제 사람들 말 듣는 수준인데. 객관화가 너무 정확한.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더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그만하고. 2치방님 궁금한 점. H주님 궁금한 거. 주마다 유동적으로 스케줄이 많이 바뀌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 출석은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요? 따로 적어주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있다라는 시간을 표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폴로지 물어봤더니 아니요, 가게 관련해가지고. 혹시 토요일 시간 못 들으시는 분 안 계시죠? 토요일에 나 수업이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 토요일 저녁 9시 다 돼요? 자, 그러면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세요? 화나님, 저는 토요일에 아무 스케줄이 없어서 오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싹 가능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5시부터 돼요? 오케이. 지은님은 5시부터. 프리에요? 영사님도?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을 제가 9시부터 했는데 저희가 막 새벽 1시 됐는데 막 해롱해롱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좀 시간을 7시나 6시나 5시나 3시나 1시나 이렇게 한번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저녁도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오전이면 좋다고요? 오전은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거의 다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전은 네. 이게 저녁으로 하는 이유는 아니 왜 안 오셨어요? 했을 때 저 자느라 못 왔습니다. 이걸 좀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됐는데 화나님이 안 와. 화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일어났어.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그죠? 스케줄은 약간 오후부터 5시부터 5시에 집에 계신 거죠, 지금? 지은님? 5시에는 집에 지금 계신 거죠? 아마도 반말이고. 그래서 안 논다면 반말이고. 네, 그쵸? 안 논다면요. 그러면 5시부터라는 게 지금 놀다 와서 5시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무슨 어떤 학교를 간다든지 학원에 간다든지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그런 거 학원 가서 수업에 있으면 안 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업에 있으면 안 놀 겁니다. 5시부터 참고해 놓겠습니다. 참고해 놓고 시간을 좀 땡길 수도 있어요. 9시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저녁이 9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시간을 뺄 수 있으면 이제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걸로 생각해 보니까
퇴사를 하게 돼서 일정이 넉넉했는데 수금 수업이네요. 같은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오후에는 다음 주 신지님은 오후에 상관없을 것 같고 평일에 6시까지는 근무하게 됐다. 주말에는 주말은 괜찮고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상관없네요, 그쵸? 전부 다 상관없네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고요. 갑자기 막 샤워하시다가 오늘 주무시려고 샤워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다 이러면 저한테 그 오픈톡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기초반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하나스쿨 디코방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부를 여기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딱 그 시간대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와서 새벽에 내가 새벽 3시에 잠에서 깨가지고 작업 좀 해야겠다 이러면 들어와서 작업하시면 되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부방 1로 가겠습니다.